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까지 오늘까지 해서 한문의 기초 단원을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19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 시간에 했던 회의의 원리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회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 놓았던 한자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들을 좀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결합의 원리 중에 해당하는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성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두 개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결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뜻하고 음을 결합을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칠판 한번 보죠.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형의 원리, 지사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가리키거나 하는 원리였고, 전 시간에 했던 회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이미 만들어 놓았던 한자의 뜻과 뜻을 합하는 원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새로운 뜻을 만드는 원리가 회의의 원리였죠. 오늘 배워야 되는 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하고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음을 합해 가지고 새로운 뜻도 만들고 새로운 음도 만드는 원리를 형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런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문을 뜻하는 한자였으니까 문이라고 적어주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입구니까 입구라고 적어주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형성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부분에 해당을 하죠.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문자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입구자는 뜻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형성의 원리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이 한자의 음은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문이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죠. 그 뜻은 뜻 부분에 해당하는 입구자의 입과 관련이 있는 거, 입으로 뭔가를 물어본다 라고 해서 이 글자는 물을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한자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글자를 합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따져보죠. 앞에 있는 한자는 푸르다 라는 한자죠. 푸르다, 청.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해를 뜻하는 한자, 해, 일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한번 분석을 해보죠. 푸르다, 청자는 이 글자의 뭐에 해당하느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해 일자는 새로 만들어진 한자의 뜻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형성의 원리대로 어떤 거였죠?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가 청이니까 새로 만들어진 한자도 어떻게 읽어준다고? 청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뜻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의 뜻, 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날이 흐리다가 하늘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날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날 맑을 청 아니면 날 개일 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 있는 한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글자 무슨 글자입니까? 물수라는 글자고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글자를 합했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없다, 어, 없다 막이라는 한자죠.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새로 만들어진 한자의 뜻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없을 막자는 새로 만든 한자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를 막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당연히 어떻게 읽어준다고요? 막이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죠. 그 뜻은 뜻 부분에 해당하는 물과 관계가 있겠죠. 물이 없는데요. 물이 없는 곳 어디죠?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아주 넓다, 광활하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형성의 원리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의 원리대로 한번 따져 볼게요. 새로 만들어진 이 한자가 령이라고 하는 한자네요. 그러면 뜻과 음을 한번 구분해 보죠. 령이라고 읽어줬으니까 부분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령일 것이고요. 그 뜻은 비하고 관계가 있을겠죠. 그죠?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한자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분석해 가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우리 단어의 짜임하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까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문 아니죠? 조금만 지울게요. 자, 한문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문은 기본적으로 어순이 정해져 있는데 뭘로 어순이 정해져 있느냐? 문장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문장 성분. 자, 한문에서 근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국어나 영어에서처럼 여러 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간단합니다. 단지 네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어 있고요. 서술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있습니다. 자, 주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겁니까? 어디에 있어서 서술어 앞에 위치를 하면서 은는 이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얘기하겠죠. 목적어는 뭐죠? 서술어 뒤에 있으면서 뭐뭇을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얘기합니다. 보어는 마찬가지 서술어 뒤에 있으면서 서술어를 좀 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문에서의 어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주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보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꼭 헷갈리지 말고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어의 짜임 요거 이제 단어의 짜임 뭐 또는 아니면 문장의 구조.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서 구분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읽죠? 일출이라고 읽습니다. 일출. 앞에 있는 글자는 해일이라는 글자고
뒤에 있는 글자는 날출이라고 하는 글자죠. 자, 이거를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풀이가 되죠? 해가 뜨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해가 뜨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해가 뜨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해가라는 표현은 뜨다라는 말 앞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 성분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뜨다 역할을 말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죠. 해 일자는 주어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주만 써줍니다. 날 출자는 뜨다로 풀이했고 서술의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주술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르게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써봤습니다. 자, 읽으면 독서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써볼게요. 이 글자는 읽다, 독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리고 이 글자는 책을 뜻하는 한자죠. 책, 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다라고 되는 거겠죠? 자, 아까처럼 똑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책을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을로 됐으니까 당연히 목적어에 해당이 되고요. 읽다는 서술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시킵니다. 읽을 독자네요. 읽을 독자 서술어 역할이었으니까 서술어에서 술만 뺍니다. 책 서자 목적어 역할이었네요. 그래서 목적어에서 목만 뺍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짜임은 술목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단어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단어 있다고 칩시다. 읽으면 다정이라는 단어네요. 다정. 다자는 무슨 다자죠? 많을다, 많다, 다자. 그 다음에 정자는 뜻정자인데 한번 적어보고. 자, 그래서 풀이를 하게 되면 뭡니까? 많긴 많은데 정이 많다라고 해서 적어봅시다. 정이 많다. 적으면 똑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다라는 말은 당연히 서술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표현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뭐 은는 이가에 되니까 주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많다라는 한자는 당연히 서술어니까 이 글자는 서술어에서 술만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자는 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라고 만약에 적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한문의 어순에서 주어는 서술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어 주어가 나올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술어 뒤에 있으면서 주어가 아닌 거는 뭐 있었죠? 목적어 아니면 보어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이라고 풀이가 됐으니까 목적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보어고 이 단어의 짜임은 술, 보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 중에서 나머지 두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다, 작다를 따지게 되면 보통 어떤 단어 씁니까? 크다, 작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아빠, 엄마 뭐라고 하죠? 부, 모. 장점과 단점 뭐라고 할까요? 장, 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한번 적어볼게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빠 엄마 적을까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뭐였죠? 장점 단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글자를 써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병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열. 앞에 있는 병자는 우리 앞에서 했던 글자예요. 어떤 글자냐? 이렇게 생긴 글자 있었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 맞아요. 나란히 병자였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란히 열거해놨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해석하지 않는 각각의 한자들을 나란히 열거해 놓은 경우를 병렬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수식관계라는 건데요. 자, 수식이라는 말 조금 좀 애매하면 뭐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바람은 바람인데 아주 푸른 바람이라고 합시다. 바람은 바람인데 푸른 바람. 아니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좀 바꿀까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미인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져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죠? 이런 경우처럼 수식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한자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줄 때 수식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을 독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걸 우린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정독한다고 그러죠. 정독. 자, 정독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독을 적으니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세히 읽는다. 자세히 읽다.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처럼 읽기는 읽는 건데 어떻게 읽는다고? 자세히 읽어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 꾸며주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수식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교과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차임 중에 첫 번째 주술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있다.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달이 뜨다 라고 풀이를 했네요. 그러니까 달이 뜨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나머지 단어들은 직접 한번 표시를 해 가면서 각자 분석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번엔 술목관계와 술보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4월 5일이 되면 식목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심기는 심는데 뭐를 심느냐? 나무를 심는다. 심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위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목적어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술목관계라고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막기는 막는데 뭘 막느냐? 전염병을 막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방자죠. 막을 방자, 막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역자.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 술목 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술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술보 관계 한번 보면 요거는 서술어와 보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잠겼다, 어디다가 잠겼느냐, 물에 잠겼다 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수 앞에는 침, 잠기다, 침자입니다. 그래서 침수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침수. 나머지 단어들은 각자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 병렬관계와 수식관계가 있습니다. 병렬관계 잠깐만 설명할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분이 같은 말들을 어떻게 넣었다고요? 나란히 놔뒀다 라는 거죠. 나란히 놔뒀다. 노래를 뜻하는 한자, 노래가 노래요 이런 한자들을 나란히 붙여서 가요라는 단어로 만든 거죠. 참, 진, 거짓, 위 나란히 붙여서 참과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수식관계 한번 볼게요. 자, 수식관계를 보니까 가운데 것만 좀 살펴볼게요. 뭔가가 수식관계 아까 뭐였죠?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한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신하는 신하인데 어떤 신하냐? 간사한 신하다 라고 해서 뭡니까? 간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음식은 음식인데 밀가루, 가루로 만든 음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읽죠? 분식, 분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문장의 구조 가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의 거를 한꺼번에 좀 살펴볼게요. 문장 성분을 따진다고 했었습니다. 한문에서의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인데 그 순서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대로 읽어보면 제일 앞에 있는 말 공자가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니까 물었다. 뭘 물었느냐? 얘를 물었다. 누구한테 물었느냐? 노자한테 물었다 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해가지고 주술목보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 봅시다. 공자, 문, 예, 노자. 조금 더 빠르게. 공자, 문, 예, 노자.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마찬가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깐만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형제가 라는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투 했다, 던지다, 투 던졌다. 뭘 던졌느냐? 금을 던졌다. 쇠 금자가 나왔고 수 물에다가 던졌다.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전부 다 분석하실 수 있겠죠. 각자 나머지 빈칸에다가 꼭 한번 표기를 해가면서 한자를 직접 써보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문제로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 꼭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한문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